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경기도 많지 않았고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고민 많았거든요. 어차피 핸디 쪽으로 노려야 된다. 근데 이제 뭐 북아일랜드랑 체코 언더 그리고 크로아티아를 데려갔지만 체코가 이제 전반에만 5대 0이 되면서 좀 아쉽게 됐는데 원래 계획은 뭐 3경기도 아니고 2경기였어요. 체코 언더랑 북아일랜드 승. 왜냐면 이제 크로아티아가 마지막에 늘어난 건데 그 마엔이랑 핸디물을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원래 고민을 더 안 했더라면 배당도 이제 기억하거든요. 카트에도 담겨 있는데 12.5배. 크로아티아 핸디무, 폴란드 핸디무 원정이기 때문에 해서 다 적어 놓고 이게 어제 그게 긁혀서 그런지 몰라도 어, 아, 메인도 배당이 뭔가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하나 더 끼워 넣자 해서 그나마 제일 좋은 크로아티아. 그러면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제 일반승을 갔기 때문에 핸디모가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핀란드는 원래 건너뛰려고 했지만 그래 핀란드가 그래도 진성 경기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해서 집어넣었는데 막상 결과가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2대2에서 이제 극장 거의 완전 극장골은 아닌데 후반 막판에 터진 골이라 참 아쉽습니다. 어차피 메인은 적중이 안 될 걸 체코 언더 때문에 안 됐더라도 핸디무 정도는 적중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어제는 뭐 독일도 그렇고 뭐 핀란드, 체코도 다 대승을 거뒀더라고요. 뭐그 정도까지 크게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어제 생각해 보니까 또 배당만 높게 노렸더라도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자 오늘 경기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아시안컵부터 월드컵 예선 친선전까지 해서 총 이게 아마 한 36 아니죠 36경기가 아니죠. 지금 보니까 38경기 정도 되네요. 해서 오늘 잘 골라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다는 점 경기가 워낙 많아서 해서 동티모르는 사실 이렇게 빨리 마감되는 줄 몰랐거든요. 3시 반이라 저 경기는 안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립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안컵은 가게 되더라도 아시안컵끼리만 묶어갈 확률이 크다. 시간대에 상관없이. 그리고 나머지는 뭐 웬만하면 뭐 친선전이나 월드컵 예선을 나누진 않고 뭐 시간을 보면서 나눠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내일 마감되는 경기가 한 지금 보니까 잠시만요. 이게 일단 밑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에도 월드컵 예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과테말라, 뭐 파나마, 아이티, 그리고 코스타리카, 그리고 친선전도 많고. 그래서 내일 오전 경기들도 지금 보니까 한 거의 11경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오전 경기도 같이 할 예정인데 한번 분석하는 상황을 보고 혹시라도 뒤에 하게 된다면 미리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동티모르부터 이제 갈 텐데 아마 아시안컵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동티모르 타지키스탄 지금 2경기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1위만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위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안컵은 그렇게 막 이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는 일단 메인에 갈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티모르가 오늘 상대하는 이제 타지키스탄은 원정 가서 일단 0대 1로 졌고 최근에 이제 실점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중립입니다. 중립. 이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타지키스탄이 또 필리핀이랑 승점이 같아요. 10점으로. 득실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득실 차이도 크게 없기 때문에 타지키스탄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하고 최근에 이란전도 2대2로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라면 타지키스탄 가야 됩니다. 다만 배당이 너무 낮죠. 그래서 결국 마엔을 갈 거냐 오버를 갈 거냐의 선택인데 아마 저는 시간이 너무 이르기도 하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합니다. 이 마인을 줬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지난번 동티모르전도 결국 홈에서 1대 0으로 이겨서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에서 열리기도 하고. 자, 그 다음 파키스탄 시리아. 자, 아시안컵이죠. 자, 시리아 같은 경우 그 베트남 한국은 건너뜁니다. 아예 이제 그 아시아 예선, 그 아시안컵 그리고 월드컵 예선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축구들은 뭐 중간중간에 몇 경기씩 끼는 게 있지만 그런 건 다 제외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파키스탄 시리아 일단 2조에서 지금 1위하고 4위거든요.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다 이겨도 승점이 같아지는 상황이라 거의 시리아가 1위 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 2무 2패인데 결국 아직 승리가 없는 팀들이 아프가니스탄이랑 파키스탄이 있거든요. 파키스탄이 지난번에 아프간 상대로 이제 두 번 다 비겼고 시리아 상대로는 2골밖에 안 내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시리아는 다득점 중이고 파키스탄은 아프간이랑 비겼다고 해서 잘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시리아 봐야죠. 다만 이런 경기 파키스탄 원정이라 마행 가기가 조금 꺼려집니다. 지난번에 중립이었던 것 같거든요. 시리아 경기가. 그때 2대 0으로 이겼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잘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승만 보는데 굳이 배당도 낮은데 원정이기도 하고 시리아가 또 거의 확정 아닌가 이 정도면. 어제처럼 또 오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어제 혼란을 줬거든요. 다시 한번 잘못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시리아 보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네요. 이러면 시리아 승 보지만 갈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기. 지난번 그리고 2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정확한 거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각조 1위 팀만 본선 진출이 가능하다네요. 아시안컵 본선에 오르네. 그러면 시리아만 진출하는 거니까 시리아 승 보지만 이미 진출했기 때문에 저런 배당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다 갑자기 진짜 비기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3.5라서 언더 정도는 가볼만 할 것 같아요.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었나? 오늘은 첫 경기가 좀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뭐 한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8시라서 뭐 아시안컵은 또 파키스탄 혹시라도 가게 되면 6시라 방종하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셨구나. 후원 감사드리고 오늘은 평소보다 좀 빨리 갑니다. 경기들이 좀 일찍 시작들 하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뭐 7시에 보내야 되고 파키스탄 기준으로 보면은 6시 경기니까 1시간 전, 적어도 5시엔 보내야겠죠. 그래서 아마 방종하면 한 3시 반 정도 될 것 같고 1시간이 좀 넘을 것 같고 뭐 대충 5시까지는 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 경기를 안 간다. 그러면 시간이 좀 늦춰집니다. 예를 들어 뭐 아프간, 스리랑카, 몰디브도 다 건너뛴다 하면은 첫 경기 가는 시간 1시간 전으로 무조건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8시 경기면 7시, 7시 경기면 6시, 6시 경기면 5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언더만 갈만하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대 볼리비아 친선 경기죠. 친선 경기. 일본 대 볼리비아. 자, 근데 이제 친선 경기로 표시하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이 기린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린컵을 선택해야 볼 수 있고, 자 일본이 지금 뭐 볼리비아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당연히 피파 랭킹 차이도 있고, 그리고 볼리비아가 지난번 한국한테 0대2로 지지 않았습니까?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손흥민의 프리킥이 없었다면 저는 0대0으로 비겼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상대가 일본이라서 일본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일본의 승리를 봐야 되죠. 이거는 일본 승. 지금 배당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도 1.6일 때 가야 되는데 1.39까지 떨어져서 1마인까지 보긴 하지만 배당 대비 솔직히 메리트는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마인 배당들이. 그래서 저 2마인 배당이 지금 2배 밑으로 더 떨어지기 전에 가면 가볼만 한데 의외로 일본이 이제 우리가 이겼던 파라과이한테는 또 비기고 우리가 졌던 브라질한테 또 잡고 이랬어가지고 모르죠. 일본이 가나를 2대0으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가나한테 뭐 질 수도 있고 물론 그럴 확률이 좀 적은 게 일본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이미 돌아간 선수들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기존에 빠진 선수들 일본전에 뛰었던 선수들이 또 한국전에 안 나오니까 한국이 유리하긴 하지만 볼리비아가 오히려 일본 상대로 뭐 선방할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사실 적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 승에 1마인까지 보고 언오버는 3.5 기준이긴 한데 오버로 빠지긴 하지만 저는 오버보다는 볼리비아의 득점 여부에 따라 갈라질 거라 보여집니다. 뭐 파라과이가 한국전처럼 뭐 무득점에서 언더가 날 수도 있지만 일본전엔 또 오히려 2골 넣으면서 2대2가 됐듯이 언오버는 솔직히 3.5 언더를 보긴 하는데 배당 대비 는 오버가 좋아 보여서 전 패스할게요. 일본 승의 마인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하고 태국 가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1위만 진출하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태국이 2위입니다. 스리랑카 3위. 근데 승점이 3점.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도 3승 1패로 갔고 그래서 남은 2경기이기 때문에 뭐 태국 스리랑카 오늘 경기가 진짜 중요하죠. 스리랑카가 이기면 뭐 쫓아갈 만한데 태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승점이 같은 투르크 상대로 하려면 무조건 승리를 잡아야 됩니다. 물론 스리랑카 상대로 한 골밖에 못 넣었더라고 지난번 그 홈에서. 그래서 스리랑카도 제가 볼 때는 좀 빡셀 수 있다. 스리랑카 원정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은 태국 쪽으로 빠지는데 스리랑카가 지금 1위 달리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도 결국 잡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홈에서는 어쨌든 뭐 상대가 약했든 뭐가 됐든 지지 않았고 태국전에서도 한 골밖에 안 내줬기 때문에 저는 요거 태국승은
배당 대비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스리랑카 풀행 가기도 좀 애매해요. 뭔가 언오버 가기도 살짝 좀 고민이 되고, 태국이 지난번도 싱가포르전도 실점을 많이 했잖아요. 홈이긴 한데. 그래서 실점을 안 할 가능성이 보다는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아싸리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뭐 스리랑카 풀엔 노려보면 좋은데 냉정하게 그러기에는 조금 쫄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조건 변수만 노리기에도 좀 애매해요. 그냥 동기부여만 갖고 이제 뭔가 스리랑카를 선택하기엔 그러니까 전 가고 싶으면 제가 볼 때는 무핸디무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국이 뭐 마행까지 이길 거는 잘 모르겠고 이게 더 한 골차 아니면 진짜 뭐 비기는 경우. 왜냐면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이걸 이기면은 근데 결국 이거 이겼을 때는 전제 조건이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투르크메니스탄이 잡혀야 되긴 합니다. 그래야 이제 마지막까지 재밌을 거긴 한데 투르크메니스탄이 이기면은 사실 남 좋은 일만 한 거죠. 오히려 태국이 이겨야 이제 경쟁을 하는 입장인데 저는 패스하지 않을까 이 경기. 좀 빡세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도저도 선택을 못 하겠다. 뭐 어제처럼 폴란드, 크로아티아가 뭐 조금 괜찮아 보여서 이제 핸디무 가기에는 걸린 게 좀 많아요. 이거는. 그리고 원정이다 보니 태국 홈이면은 핸디무 정도는 노렸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도 스리랑카하고 그 아시안컵에서 2대0으로 이긴 적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때 중립에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태국이 좋은데 자꾸 손이 이제 스리랑카 이제 풀행 가고 싶어가지고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몰디브 필리핀. 자, 필리핀 1위죠 지금. 근데 타지키스탄하고 승점이 같습니다. 이게 본선에 이제 조 1위만 진출할 수 있는 구조라 오늘 몰디브전은 사실 이길 확률이 크죠. 몰디브가 4전 전패고 그리고 최근 득점이 없습니다. 필리핀 원정에서 한 골은 넣긴 했는데 필리핀이 요새 뭐 득점력이 상당히 좋다 보니 뭐 실점을 하더라도 결국 이길 확률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 승 그리고 몰디브가 지난번 타지키스탄 상대로도 0대3으로 졌기 때문에 득점력은 필리핀이 가장 높습니다. 두 자릿수 득점. 그래서 필리핀 승은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1마인 정도 1마인도 아니죠. 마인밖에 없기 때문에 마인승 보겠습니다. 마인승 보고 3.5 기준은 좀 애매해요. 몰디브의 득점력에 달렸다 보여집니다. 해서 좀 패스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한국 가나. 자, 진선 경기죠.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아까 뭐 잠깐 다른 나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멤버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가나 선수들이. 피파 랭킹 차이도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팀에 약하고 어떤 팀에 강하다라고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제 뭐 대표팀 경기를 보면 약간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외로 이제 월드컵 때 뭐 독일도 잡고 뭐 유럽 강팀 상대로는 조금 이제 선방을 했었거든요. 뭐 꼭 2002년뿐만이 아니더라도 이게 조직적으로 이제 하는 팀들 상대로는 뭔가 수비도 더 뭐 탄탄하게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기회 생겨서 이제 뭐 역습으로 골도 넣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약한 팀들이 어떤 팀들이냐 피파 랭킹 상관없이 개인기 좋은 팀들한테 진짜 약하거든요. 뭐 가나, 뭐 브라질, 특히 아프리카 쪽에 이제 개인기 좋은 선수들 그런 팀들이 개인기 위주로 하다 보니 뭐 남미 쪽도 그렇고 특히 제일 빡센 데가 전 아프리카 쪽이라 생각하거든요. 브라질 빼고. 그러니까 개인기에 그 털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이나 아니면 뭐 또 어디 있더라? 뭐
뭐 유럽으로 치면은 독일, 뭐 네덜란드, 뭐 예를 들어 프랑스 이런 데도 엄청 강한데 오히려 그런 팀 상대하는 게 한국한테는 더 쉽다. 오히려 조직적으로 이제 완벽하진 않더라도 개개인이 뭔가 몸놀림이 좀 빠르고 이게 이게 빠르게 이 움직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으면 한국이 잡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기존의 멤버들이 왔으면 제가 볼 땐 한국이 좀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존의 멤버들도 많이 빠졌고 일본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다시 이제 한국에 오는 선수들이 좀 빠졌다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뭐 웬만하면 한국 승리를 봐야죠. 요새 브라질전 빼고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잡고 멕시코랑 비기고 파라과이, 볼리비아 다 실점 없이 잡고 지금 감독 체제에서 이 정도 하는 거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나 우리가 아는 뭐 쿠두스부터 시작해서 뭐 조던아이 이런 선수들은 아예 일본전에도 나오지는 않았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좀 빠지기 때문에 저는 한국 가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한국 승 보고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유명한 선수들이 주축 멤버들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또 가나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또 봐야 되니까 만약에 그 선수들마저도 개인기가 그 정도로 좋다면 한국이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한국 승 보고 마에는 진짜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3배가 넘기 때문에 배당이 빠지더라도 아마 이거 한국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임박해 오면 1마인까지는 한번 노려볼게요. 고배당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컵 홍콩하고 싱가포르. 오늘은 38경기 때문에 한 19경기 정도? 19경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키프로스까지만 공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지금 1위 승점 8점. 근데 싱가포르도 같습니다. 득실에서 밀리고 득실도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2긴 하거든요. 아마 다득점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 자, 홍콩이 최근에 뭐 캄보디아하고 친선전도 비겼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태국 상대로 2골이나 넣으면서 저는 이 경기 막상 막하라 봅니다. 결국 마지막 경기에 달려있다. 홍콩도 그렇고. 그래서 홈이지만 저는 좀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게 지금 그때도 싱가포르 원정 가서 이제 비기긴 했거든요. 거의 뭐 박빙이라 보기 때문에 무승부 보고 넘어갑시다. 이런 경기. 아니면 뭐 언더를 찍든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당 높이면 무승부. 뭐 그래도 한 골 차로 이길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뭐 홍콩이 홈이라 그러면 뭐 언더 보면 되고 둘이 상대 전적도 붙었을 때 보면 언더가 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 퇴장이 한 명 있긴 하더라고. 넘어가고 자, 브루나이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승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시안컵 이제 뭐 본선이 걸린 경기이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나 봐요. 레바논이 지금 11골 넣으면서 실점이 한 골도 없는데 예멘이 바로 밑에 쫓아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11골에 무실점이고 3승 1무 대 2승 2무라서. 근데 브루나이는 1승 3패고 부탄보다 이제 승점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실점이 17골이나 부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엔을 이제 준 것 같은데 마엔도 4마엔부터 시작이라 아무리 이제
레바논이 좋기는 하지만 좀 위험 부담이 되긴 해요, 이 경기. 원정이거든요. 브루나이 원정. 그리고 지난번에 결국 중립에서도 그 5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이러면은 어, 거의 끝날 때쯤 넣은 그 골까지 합치면은 5골이라서 4골은 좀 빡세지 않을까. 그래서 브루나이 프렌으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핸디무랑 프렌이랑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5.5 언어볼을 줘가지고 결국 브루나이가 골을 못 넣으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브루나이가 골을 많이 넣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특히 예멘한테도 굉장히 많이 털렸고 그랬어가지고 다만 홈에서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한다 최근에. 근데 중립에서 9골 털렸는데 홈에서는 뭐 2골만 내주고 했던 거 보면 레바논이 이기더라도 뭐 5대0, 6대0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레바논도 동기부여 있죠. 밑에서 예멘이 쫓아오고 마지막 경기가 예멘이라서 오늘 지더라도 뭐 예멘 잡으면 되긴 하지만 오늘 이기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그러면 마지막 경기 뭐 비교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언더 보고 프레는 살짝 좀 애매한데 이게 5골이면 딱 좋긴 하거든요. 브루나이 프렌 각이. 근데 4골이라 4핸디 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브루나이는 핸디 물을 갈지 브루나이 프렌을 갈지는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루나이까지 받고 그 다음 네팔 말레이시아. 자, 이 경기는 뭐 말레이시아가 지금 1위고 베트남하고의 경쟁이거든요. 라오스 네팔은 이미 가능성이 없고 네팔이 지금 꼴찌인데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어쨌든 홈에서 이제 2골밖에 못 넣긴 했어요. 네팔 상대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네팔이 최근에 뭐 베트남 상대로 1골만 내줬다든가 의외로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이마엔이라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말레이시아 일단 승은 볼게요. 그리고 이게 중립인 줄 알았더니 말레이시아 홈이더라고. 그러면 뭐 이마엔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지는 않을까 배당 대비. 근데 뭐 아주 좋아 보여서 이마엔을 간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글라데시하고 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아시안컵은 친선 경기나 월드컵 예선이 포함 안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아까 뭐 중간에 했던 이제 일본 그리고 한국 경기는 아마 따로 담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중간에 껴있긴 하지만 아시안컵은 확실히 아시안컵만 가든 아니면 한국 일본을 끼워 넣으면 결국에는 먼저 시작하는 경기들로 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긴 해요. 어차피 아시안컵 제일 마지막 경기가 11시 반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하고 일본을 뭐 제외하면은 다 시간대가 이른 시간이라서 묶어갈 수 있어서 그 뒤로는 다 이제 뭐 친선 경기 아니면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은 뒤로 묶을지 앞으로 묶을지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글라데시하고 인도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여기 의미 없는 싸움이죠. 뭐 다 이기면은 승점이 8점으로 같아질 수는 있는데 그럴 확률은 적고 결국 둘의 순위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리고 인도 원정도 비겼던 방글라데시이기 때문에 뭐 인도도 그렇다고 못하진 않습니다. 중간에 그 했던 컵 대회에서도 뭐 오만하고도 비기기도 했었고 최근 친선전이긴 하지만 부탄 6대1 뭐 싱가포르전도 1무 1패긴 한데 다 골을 넣었고 그래서 이런 경기는 뭐 묻짚고 넘어가야죠.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아시안컵은 아시안컵만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경기 수를 세 보니까 동티모르를 패스하잖아요. 그리고 뭐 스리랑카도 어쨌든 결국에 패스했지만 먼저 시작되는 동티모르 빼더라도 10경기, 오늘 총 11경기니까 10경기더라고. 그래서 뭐 일본이나 한국은 일본 기린컵, 그리고 한국 그 친선 경기는 그냥 뒤로 묶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일단 한국은 중간에 좀 빼도록 할게요. 자, 예멘 부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1경기가 안 되는 것 같네? 잠깐만요. 몇 경기였지? 둘레였어. 아니구나. 여기 제가 보는데 경기가 없는 게 있네. 투르크메니스탄이 없죠, 경기가. 그럼 이걸 빼고. 아프간 경기도 없으니까 빼고. 생각보다 경기 수가 많지 않네. 그러면 일단 수정을 해서 일본 그걸 낑겨 넣을게요, 다시. 다 해도 10경기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예멘 부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시안컵 마지막 경기거든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있는데 예멘 부탄 같은 경우에는 중립 경기입니다. 중립.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고, 그 예멘 부탄은 뭐 예멘만 이제 동기부여가 있죠. 근데 승점이 8점이고 11골에 무실점 중이라 레바논하고 경쟁할 만합니다. 나머지 두 팀은 사실 좀 부탄은 아예 가능성이 없고, 브루나이도 뭐 잘해야 이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중립이긴 하지만 뭐 예멘 쪽 볼 수밖에 없죠. 최근에 브루나이 9대0, 뭐 2대0. 뭐 부탄 원정에서 비기긴 했지만 부탄이 최근에 실점도 많이 하면서 득점이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예멘 봐야 되는데 결국 예멘도 그 차이거든요. 이기긴 이기겠지만 얼마나 많은 점수 차로 이기냐인데, 전 이마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쿠웨이트 중립이라서. 그래서 차라리 예멘의 승은 배당이 얼마 안 돼서 언더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더. 언더 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해서 아시안컵까지 끝났고 이제 이라크 경기부터는 또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아 예선이랑 이제 북중미 쪽 그 선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체크만 하고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혼란을 줬던 이제 아프간이랑 그런 거 싹 다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정 경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부 다 클릭을 했을 때 경기 없는 것들은 또 이 삭제라기보다는 이제 안 보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그럼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라크하고 아랍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적중을 했었죠. 아랍무. 원래는 아랍 승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이라크가 요새 생각보다 잘하더라. 아니나 다를까 이제 꼴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1대1로 비겼습니다. 이게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라서 이라크 홈으로 왔거든요. 저 이거 이라크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배당도 정배를 받긴 했지만 결국 둘 중에 이기는 팀이 뭐 진출은 아니고 이제 다시 또 대륙간 그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랍도 물론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아무래도 홈에서 못 이긴 게 좀 크지 않을까요? 선제골 내준 것도 있고, 물론 전체적인 슈팅은 좀 더 많긴 했습니다만 유슈팅은 이라크가 하나 더 많았고, 그래서 이라크 쪽을 좀 더 보긴 하는데 결국엔 언더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언더 배당이 얼마 안 돼서
그래도 무승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경기. 뭔가 연장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랍도 뭐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연장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승부 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자, 그다음 사우디 알제리는 친선 경기입니다. 친선 경기는 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왜냐, 이게 알제리가 순위가 더 높긴 합니다. 사우디보다. 근데 이게 친선전이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뭐 사우디 홈이라는 점. 그리고 알제리 같은 경우는 뭐 마레즈도 있고 뭐 멤버적으로 더 좋을 수는 있긴 하지만 뭐 요새 보면은 거의 진 적이 없잖아요. 알제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친선 경기에서 스웨덴전 3대4로 진 거 말고는 거의 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우간다, 뭐 기니, 뭐 니제르, 뭐 남아공, 좀 같은 라인 쪽에 있는 거 빼면은 사실 사우디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늘 상대하던 팀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사우디도 보면은 최근에 뭐 코트디 상대로 1대0으로 이긴 것도 있고 홈에서. 왜냐면 코트디가 알제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피파 랭킹도 좀 더 높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기 지난번도 사우디 프렘 봤었거든요. 무승부랑. 근데 결국 사우디가 이기면서 뭔가 그때 무승부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사우디 프렘 보면 될 것 같아요. 홈이라서. 코트디 이겼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뢰를 하고 프렌으로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 2대0으로 이겼던 전적이 있다라고 한번.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칠레 페루. 요게 좀 특이한데 칠레 페루 하면은 뭐 그냥 뭐 그 의외의 장소에서 열립니다.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이제 그 경기가 열리는데 진짜 의외다 이거는. 자, 칠레하고 페루 가보도록 할게요. 중립 경기죠, 요 경기. 피파 랭킹도 비슷하고. 요거 한번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가 꼴찌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다음이 페루고. 그래서 남미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은 팀들 간의 이제 경기긴 해요. 근데 최근 이제 러시아에서 열렸던 며칠 전이었죠. 러시아를 상대로 칠레가 2대0으로 이겼더라고. 그리고 최근 페루하고의 친선전도 이겼고 해서 나름 최근에 우루과이전도 홈에서 비기고 해서 흐름은 좋습니다. 근데 페루도 보면은 하필 또 칠레 원정 가서 지긴 했지만 선제골 넣었었고 러시아하고 또 1대1로 비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러시아 상대로 슈팅이 2개밖에 없었는데 그게 다 골이 들어간 것 같고 페루 입장에서는 러시아 상대로 결국 한 골을 넣었기도 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언더입니다. 이 경기도. 근데 칠레가 그래도 중립이지만 러시아를 잡았기 때문에 칠레 승부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근데 뭐 비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언더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중립 경기기도 하고. 이게 지난번처럼 홈에서 2대1로 이겼던 그런 경우는 아니라서 뭐 배당 대비 그렇게 쏙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력으로 가거나 막 그럴 정도의 경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키프로스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경기 했죠? 15경기.
키프로스까지 공개를 하면 될 것 같아. 오늘은 아니 페로제도까지. 예. 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이게 친선전인데 둘 다 피파 랭킹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 어. 그리고 예전에 네이션스나 월드컵 예선에서 붙었던 전적들이 있는데 반반입니다. 반반. 근데 키프로스가 어쨌든 최근 네이션스도 잡았고 1승 1무로 홈에서 에스토니아 상대로 진 적은 없다. 자, 에스토니아가 부상이 수비랑 미드필드에 있긴 한데 자, 키프로스가 지난번 오스트리아 0대2로 졌죠.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노르웨이한테 1대4로 지고 이런 경기는 사실 뭐 진선전이기도 하고 전 큰 의미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마찬가지로 뭐 지난번 키프로스가 잡긴 했지만 뭐 최근에 그렇다고 득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루마니아, 보스니아 그리고 산마리노 3경기 연속 멀티골 이상도 넣고 특히 홈에서는 그렇긴 한데 에스토니아가 원정에서 얼마나 잘해줄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키프로스 사이드로 좀 더 볼게요. 한 6대4 정도. 원래 이런 경기 무승부 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스니아나 루마니아 상대로 2골씩 넣은 정도면 에스토니아가 득점 못했을 때는 조금 빡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정이라서. 의외로 에스토니아가 무득점 경기가 은근히 좀 많아요. 그래서 키프로스를 좀 더 본다. 그 다음 페로제도 카자흐스탄 이 경기도 친선전인데 크로아티아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피파 랭킹이 카자흐스탄이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예전에 뭐 월드컵 예선 10년 전에 1승 1무로 카자흐스탄이 좋긴 한데 워낙 오래 전이라 큰 의미 없다. 자, 페로제도하고 카자흐스탄 뭐 페로제도는 워낙 이제 최근 홈에서 잘해줬죠. 몬테네그로 4대0 뭐 체코도 2대1로 잡고 뭐 크로아티아한테 지더라도 한 골밖에 안 내주고 지난 원정 경기도 1대3으로 졌죠.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벨기에전 선제골 넣으면서 비기기도 했고 북마케도니아 원정도 골을 넣었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도 보면은 나름 잘해줄 때가 있어요. 또 최근 리히텐슈타인 4대0으로 이기면서 1승 이후에 2경기 연속 무승부니까 3경기 무패 중이죠. 중립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가는 게 맞다 봅니다. 아까 키프로스는 홈이라서 이제 홈승을 좀 더 본 거고 이런 거 무 가야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개하고 브라질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반이 살짝 안 될 겁니다. 16경기. 왜냐면 이 미국부터의 경기를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겁니다. 그럼 사실상 거의 공개를 한 거라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질 튀니지도 중립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중립 경기들이 은근히 좀 많아요. 자,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자, 브라질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피파 랭킹 차이는 그래도 조금 나긴 하거든요. 브라질이 지난번 또 세네갈전도 2대0으로 이겼고 그러니까 엄청 잘하더라고.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일본한테 진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2대0에서 이제 3대2로 역전 당한 게. 그거 빼면은 사실 뭐 브라질은 뭐 웬만하면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진짜 뭐 로테를 이상하게 돌리지 않고서는 멤버들이 워낙 좋기도 하고 그리고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잘 안 지긴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뭐 강팀들을 상대했던 건 아니고 튀니지보다 약간 좀 낮은 나라들하고의 상대였기 때문에 브라질전은 좀 힘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프랑스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라도 이거는 브라질이 지금 뭐 명단 제외라든가 지금 없긴 하거든요. 1마인까지 봅니다. 요거는 지난번 오히려 세네갈전이 더 빡셌다 생각이 드는데 그 경기를 전반에만 2대0으로 이겼다는 거는 전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더 많은 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점유율은 좀 밀리고 슈팅도 거의 비슷했는데 결국 유효 슈팅 싸움이라서 유효 슈팅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죠. 오스트리아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유럽 예선이죠. 아마 이게 마지막이지 않나? 내일은 경기가 거의 없고 뭐 한 경기 아시안컵 같은데, 아시안컵인가? 아시아 뭐 예선인가? 그래서 이제 리그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주말부터는. 자,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어제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제 틀렸거든요. 폴란드 핸디물랑 크로아티아 핸디물을 아무 생각 없이 갔어야 했는데 정배에 배당 늘린다고 어제 긁혀가지고 이게 배당이냐 하면서 이제 했던, 갑자기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배당 높게 가야겠다. 해서 그것도 한 2.5배였는데 그거 넣으니까 한 3.1배인가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 크로아티아 핸디물을 빼고 이제 뭐 핀란드로 넣었는데, 와 그거를 다 막판에 골을 넣으면서 핸디무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빨리 조합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시간도 이르기도 하고. 자, 보스니아하고 오스트리아. 일단 월드컵 예선에서 보스니아가 지난번 이제 홈에서 지긴 했는데 지금은 오스트리아 홈이죠. 일단 오스트리아가 홈에서 두 번 다 비겼습니다. 예전 네이션스나 친선전.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가 1위고 보스니아가 2위입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아일랜드 경기를 봤었잖아요. 그 봤다고 했잖아요. 막판에만. 진짜 재밌었거든요. 뭔가 이길 것 같았어. 그 동점골을 넣는 순간. 근데 그 극장골로 이제 2위가 된 건데, 오늘은 또 그거하고는 다른 느낌인 게 일단 2위는 확보를 했습니다. 둘 다. 오늘 보스니아가 이기면 1위를 탈환하는 거예요. 승점이 19점 되면서. 즉 오스트리아 입장에선 비기기만 해도 되는데, 헝가리도 그 느낌이었거든요. 비기면 2위 확보였는데 이기고 있는 와중에 동점골에 역전골 먹힌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똑같죠. 그때 느낌하고 홈인데 비기기만 해도 1위다. 근데 마지막까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골 차는. 동점골에 극장 역전골까지 넣었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나서 오스트리아가 유리하긴 할 텐데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보스니아도 생각보다 득실도 괜찮고,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 뭐 역전승 했죠. 그리고 다만 이제 문제는 보스니아의 그 원정의 그 실점과 승률인데, 최근에 잘하고 있긴 하지만 키프로스한테 2실점하고 몰타한테도 실점하고 슬로베니아 친선전 지고, 예전에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한테 이제 5실점 7실점씩 하면서 이제 털렸어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 오스트리아 홈에서 이제 많이 넣을 때 막 산마리노긴 하지만 10골도 넣었었잖아요. 최근에 키프로스 2대0,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뭐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5대1, 4대0 네이션스에서. 당연히 오스트리아가 유리한데 지난 원정도 이겼고, 이 한 경기로 모든 게 갈리기 때문에 이게 오스트리아 승적 배당이 가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일단 결장이 크게 없어요. 뭐 아르나우토비치나 뭐 바움가르트너, 뭐 혹시라도 이제 미드필더나 수비 쪽에도 이제 부상자들이 좀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보스니아 쪽이 지금 수비 쪽에 경고 누적 2명, 부상 2명, 미드필더 경고 누적 해서 공격은 그나마 이제 결장자가 없는데 수비 쪽이 조금 그래도 경기를 많이 뛰었던 선수들이 경고 누적 부상이라서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오스트리아 가야겠죠. 마헨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보스니아가 뭐 수비 쪽에 뭐 결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아일랜드처럼 결국 골을 먹히거나 그러면 진짜 오스트리아한테 개 털릴 수도 있다. 아니면 골을 넣어서 좀 비비든가. 그랬을 경우는 언더보단 오버 가능성이 있죠. 마엔 핸드문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2대1 뭐 박빙의 승부가 될지, 아니면 진짜 뭐 4대0 5대0의 그 보스니아 입장에서는 대량 실점을 할지, 그게 좀 애매해서
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하면 맞는 것 같아. 원래는 아까 뭐 페루제도 키프로스까지 하려 했는데 18경기? 거의 딱 반이다. 딱 보기도 깔끔한 것 같고. 자, 스웨덴부터는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스웨덴, 슬로베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까먹어가지고 계속 적게 돼서 딱 저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자, 스웨덴, 슬로베니아. 최근에 스웨덴이 최근이 아니죠. 그냥 전적에서 진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2번 연속 비겨서 뭐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결국 진 적이 없긴 합니다. 스웨덴이 슬로베니아 상대로. 다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좋은 멤버 갖고도 꼴찌입니다. 꼴찌. 이미 뭐 1위 싸움은 스위스하고 코소보인데 아마 스위스가 확정 아닌가 이게? 스위스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 확인하고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저번처럼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직 본선 질주 확정이 아니네요. 근데 이제 1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네. 자, 일단은 뭐 그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슬로베니아가 그래도 승점은 2점 앞서 있거든요. 스웨덴이 실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지금 연패도 끊어야 되고 왜냐면 예전에 네이션스에서는 잘했거든요. 뭐 홈에서 연승도 하고 뭐 다득점도 하고 꽤 좋았었는데 월드컵 예선 딱 보니까 슬로베니아전 한 경기 비기고 난 이후엔 코소보, 뭐 스위스, 또 홈에서 코소보, 지난번 스위스전도 결국 4실점하고 그래서 결국 좋은 mem버 갖고도 이 정도밖에 못한다. 거기다가 이제 뭐 엘랑가는 개인 사유로 좀 빠질 수도 있다고 나와 있고 뭐 베리발 라르소는 여전히 부상 중이고 이삭이 아직 한 골도 못 넣었네. 슬로베니아도 주전기포 부상에 뭐 수비 퇴장에 공격에 이제 벤자민 세스코의 부상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지난번 슬로베니아도 결국 제가 슬로베니아 승을 봤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다 틀렸잖아요. 뭐 다폴도도 그렇고 뭐 고배당에 뭐 중배당에 뭐 다 그러는 건데 슬로베니아의 문제는 그겁니다. 득점력. 그 전에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0대0 무가 진짜 많았고 최근에도 스위스 코소보 다 0대0으로 비겼었는데 지난번 홈에서는 이제 0대2로 지면서 결국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입니다. 슬로베니아가. 즉 스웨덴이 아무리 못한다고는 하지만 슬로베니아의 득점을 생각했을 때는 슬로베니아도 쉽게 갈 수는 없다. 결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이제 엘랑가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유종햄이 거두려면 스웨덴 홈에서 이겨줘야죠. 근데 배당이 스웨덴 승이 올라가서 그나마 조금 이제 높아진 거지. 1.4일 때는 갈 이유가 없다. 즉 이 경기는 월드컵 예선이긴 하지만 슬로베니아 가기에는 득점력 문제, 스웨덴 가기에는 저번처럼 코소보전 믿었다가 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그냥 건너뛰세요 그냥. 저는 안 갑니다. 배당도 별로고. 그 다음 웨일즈 경기 가도록 할게요. 북마케도니아. 자, 원정 가서 비겼죠 웨일즈가. 뭐 최근 전적이 이거 하나밖에 없긴 해요. 나머지 전적은 많지는 않은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자, 웨일즈 북마케도니아. 여기가 좀 치열합니다. 일단 8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웨일즈가 지금 각각 7경기씩 하고 있거든요. 카자흐스탄만 이제 8경기를 했고, 자, 왜 중요하냐면 승점인데 1위 하고 있는 벨기에가 15점입니다. 어쨌든 2위를 해도 이제 뭐 바로 진출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마케도니아, 웨일즈가 13점으로 승점이 같거든요. 근데 벨기에가 남은 경기가 리히텐슈타인이라 사실 이길 확률이 크죠. 리히텐슈타인 지금 7전 전패, 무득점에 24실점이라 벨기에가 이긴다고 가정하면 1위는 벨기에를 줬다 치더라도 2위 싸움이죠, 결국. 그래서 이기는 팀이 좋다. 만약에 비겼을 경우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뭐 동률관으로. 근데 동률관이 아니고 이제 다득점 우선이라고 어제 검색했을 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득점으로 보면 당연히 북마케도니아가 좋죠. 그러면 북마케도니아 입장에서는 일단은 비기면 된다. 지지만 않으면 되고 웨일즈는 비겨도 안 됩니다. 득실에서 밀리기 때문에. 일단 다득점 우선이고 그 득실 다음에 다득점인 것 같은데 일단 2골은 더 많이 넣었지만 북마케도니아가 실점이 워낙 적어서 지금 2위에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어쨌든 웨일즈가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웨일즈가 뭐 최근에 잉글랜드나 벨기에한테 좀 많은 실점을 하긴 했지만 결국 북마케도니아 원정도 비겼고, 뭐 그 전에 웨일즈가 홈에서 보여줬던 성적들, 뭐 아이슬란드나 카자흐스탄 아니면 뭐 리히텐 상대로 다득점도 했고, 최근 벨기에한테 지긴 했지만 2득점 한 거 생각하면은 홈에선 득점력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북마케도니아가 내세울 거는 일단 실점률밖에 없긴 합니다. 얘네가 뭐 득점이 많았던 적이 있긴 한데 대부분 상대들이 좀 약했던 그런 상황들이라 뭐 리히텐슈타인 아니면 뭐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정도라서. 근데 강점도 있죠. 최근 뭐 카자흐스탄이랑 비기긴 했지만 라트비아전도 결국 제가 이제 승을 안 가고 언더를 갔던 이유는 친선전이고 이 경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뭐 그렇게 이겨야 된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원정도 최근에 비겼어요. 북마케도니아가 0대0으로. 즉 최근에 1실점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실점이 적기 때문에 웨일즈가 홈이라 유리할 것 같지만 결국 득점력 싸움이다. 그러니까 웨일즈가 한 골을 넣더라도 북마케도니아가 뭐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얘네도 뭐 득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웨일즈보다는 한 2골 정도만 뒤쳐질 뿐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승패를 가늠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이제 뭐 북마케도니아 프랭까지 가긴 좀 어렵고, 북마케도니아 입장에선 비기기만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 결국 웨일즈는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역습에 의해서 북마케도니아가 이기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하면 뭐 프렌 갈만하다고 보는데, 배당 대비 좀 그래도 뭔가 웨일즈의 1대0 그림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홈이라서. 그러니까 북마케도니아가 실점이 많이 없어서 1실점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뭐 결국 비기려고 하다가 뭐 추가골 먹혀서 뭐 2대0이 되든. 그래서 저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북마케 실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웨일즈가 이기더라도 많은 골을 못 넣을 거다. 아니면 진짜 웨일즈가 때리다가 역습에 무너지거나. 고배당은 고배당을 굳이 간다면 핸디무 아니면 뭐 북마케 프렌 쪽 중에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저는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안 봤구나. 그 결장 부분. 잠시만요. 일단 북마케도니아는 결장이 거의 없어요. 그 수비 한 명 빼고는. 근데 웨일즈가 지금 수비, 벤 데이비스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에 한 2명 정도가 경고 누적. 공격에 이제 잠시만요. 공격에 아까 누구였더라? 키퍼 무어 부상. 요렇게 되네. 그래도 뭐 해리 윌슨도 있고 브레넌 존슨도 있고 딱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뀌진 않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루마니아하고 산마리노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루마니아 같은 경우 일반 승이 없죠. 왜냐? 루마니아가 너무 잘해서라기보다는 산마리노가 너무 못해서입니다. 아까 어디 갔었죠? 리히텐슈타인 7전 전패에 무득점에 24실점인데 산마리노는 한 골은 넣긴 했지만 전 리히텐보다 더 못하는 나라가 산마리노라 생각하거든요. 1득점에 32실점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실점이 많은데 루마니아가 이미 2위 진출을 할 수는 없어. 세르비아, 보스니아가 서로 2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뭐 그들만의 싸움이라서 그런 거고. 자, 루마니아가 그래도 12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뭐 루마니아가 이기겠죠. 원정에서도 5대1로 이겼는데. 즉 지난번 보스니아전 이제 퇴장으로 인해 공격수 한 명이 못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루마니아 승을 봐야겠죠. 왜냐면 최근 오스트리아 원정 가서 10골 먹히고 체코전 한 골 준 게 좀 의아하긴 해요. 그 정도로 실점을 많이 안 할 줄은 몰랐거든요. 홈에서 키프로스한테도 4대0으로 지는데. 근데 루마니아도 최근에 보면은 뭐 예전에 네이션스에서 4득점 막 3득점 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최근에는 2득점 이상을 한 적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3마인부터 줬거든요. 결국 이제 큰 의미 없는 이런 경기에 그냥 뭐 유종의 미를 거둘지 아니면 오히려 어제처럼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핀란드처럼 뭐 대승을 거둘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일단 산마리노를 믿지 않겠다. 원정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4대0으로 이겨야 되는 그림이긴 한데 산마리노가 원정에서 아니면 중립에서 4대0으로 졌던 게 뭐 슬로바키아 예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홈에서 루마니아 그리고 홈에서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원정 그리고 홈에서 또 키프로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홈에서 루마니아가 오스트리아도 잡고 그랬었는데 냉정하게 보면 친선전 몰도바는 또 2대1이고 알 수가 없다. 예측하기가 좀 빡셉니다. 요런 경기는 전 굳이 3마인 갈 거면 저 언더 가겠습니다. 언더 4.5거든요. 그래서 4대0 안 되고 3대0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진짜 뭐 5대0 6대0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굳이 간다면 뭐 메인으로 가긴 좀 그렇고 뭐 언어볼 묶든 뭐 고배당 중배당을 노리든 좀 그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루마니아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돼버렸는데 고민이네. 요 미국을 어떻게 할지. 아직도 지금 고소보까지밖에 못 와서 내일 오전에 해야 될지 오늘 못하면 지금 못하거든요. 지금 못하면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소보하고 스위스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위스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코소보가 이겨도 결국 그 동률간이 아니고 그 다득점이기 때문에 뭐 동률간 하더라도 힘들겠죠. 0대4로 졌어도. 자, 5득점에 4실점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스위스는 플러스 12라서 지더라도 결국 승점이 같더라도 코소보가 스위스를 이기려면은 몇 골이야 이게. 5대0으로 이기면 10골에 4실점이니까 플러스 6. 5대0도 안 되네. 6대0으로 이겨야 되네. 6대0. 그래야 이제 코소보가 플러스 7이 되고 스위스가 그 플러스 6이 됩니다. 7실점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코소보가 6대0으로 이기긴 힘들잖아요. 스위스가 최근에 뭐 진 적도 없겠다. 워낙 잘하고 특히 실점이 압도적으로 적어요. 1실점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뭐 스위스가 거의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래도 코소보 입장에서는 뭐 2위 확보했으니까 뭐 그거에 만족하고 이제 뭐 다음 경기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코소보도 최근 슬로베니아전도 이겼고
뭐 스웨덴도 잡고 최근 슬로베니아 홈에서는 슬로베니아하고 비겼지만 4경기 연속 실점이 없습니다. 스위스전 빼고는 결국 무실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코소보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배당이 지금 코소보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도 저는 스위스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뭐 결장도 거의 없고 배당이 올라가긴 하지만 전 스위스를 보겠다. 아니면 차라리 뭐 스위스도 원정에서 득점력이 높진 않거든요. 최근에 스웨덴 2골, 뭐 슬로베니아 무득점 했기 때문에 코소보의 최근 그 흐름을 볼 때는 스위스 승 배당 별로다 하면은 차라리 언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스위스 승무 보고 언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코소보 2프랭 가기에는 의외로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가 많다 보니까 뭐 조합 짜는데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전에 유로에서 2대2로 비긴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고 최근 흐름이 둘 다 실점이 없어서 좀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러면 일단은 거의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스코틀하고 덴마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틀랜드하고 덴마크 지금 보면은 스코틀랜드가 홈에서 최근 3연승, 뭐 가장 최근만 보더라도 이제 뭐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중이고, 덴마크는 또 홈에서 진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 스코틀랜드 상대로. 근데 어쨌든 스코틀이 덴마크 원정에서 비기기도 했고 최근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쨌든 마지막 경기잖아요. 오늘 경기에 모든 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는 비기기만 해도 되지만 스코틀랜드는 이겼을 때 승점이 바뀌면서 1위를 하면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중요한 경기다. 거기다 기회가 왔죠. 홈이라는 점. 어쨌든 홈에서 최근에 덴마크 상대로 강했으니까. 덴마크도 엄청 잘하긴 하지만 뭐 스코틀랜드가 못 비빌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리스전 좀 아쉽게 진 게 큰데 결국 이 홈에서 예전에 네이션스에서 포르투갈하고 비기거나 뭐 크로아티아도 잡았었고 의외로 스코틀랜드가 요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덴마크에 원래 워낙 잘했었고 최근에 뭐 득점력도 보면 뭐 그리스 원정도 3대0에 벨라루스 6대0. 근데 지난번 2대2로 비긴 게 크죠. 사실 그 경기를 잡았어야 승점이 2점 늘어나면서 오늘 지더라도 이 다득점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 이제 스위스 코소보 느낌이 날 수 있었는데 그걸 비기는 바람에 스코틀랜드한테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오히려 2.5 기준 뭐 오버가 나오든 언더가 나오든 뭐 스코틀랜드가 이기든 뭐 덴마크가 이기든 근데 가장 좋은 건 뭐 오버를 가도 좋지만 박빙의 승부 예상하면서 저는 무승부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스코틀랜드가 극장으로 이기는 걸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코틀랜드 프렌이 더 매력적일 수는 있어요. 아일랜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좀 짜릿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 팀을 응원했다기보단 뭔가 이겼으면 하는 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2대1로 계속 갔으면은 어차피 이겨야 끝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한 골 넣더라도 올라가는 건 헝가리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10분 전에 그것도 그 누구였더라? 에반 퍼거슨이 부상으로 못 나와가지고 이제 트로이 페럿이 나와서 이제 그때도 2골 넣고 이번에도 헤드트릭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골도 말이 안 되긴 했어 진짜. 그 거의 집념으로 넣은 것 같더라고. 그걸 발을 뻗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럴 거면 오버 가야 되는데 덴마크가 모르겠어. 덴마크도 좀 빡세긴 해서
일단 비기면 떨어지긴 하거든요. 어쨌든 스코틀랜드는 도파민 쪽으로 생각을 하면 오버긴 합니다. 저는 일단은 오버도 같이 볼게요. 오버 보면서 무승부 쪽을 생각하지만 오버 배당도 꽤 높거든요. 1.94로 오버를 우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가리아하고 조지아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얼마 안 남았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미 뭐 스페인하고 튀르키예 싸움이라서 근데 여기도 뭐 거의 스페인 거의 확정 아닌가 여기도 승점이 이제 튀르키예가 이기면 같아지지만 결국 득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조지아 불가리아는 뭐 누가 3, 4위 하느냐인데 여기도 조지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뭐 불가리아 원정이긴 하지만 그리고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미카우타제랑 또 뭐 수비랑 또 미드필더도 부상들이 좀 있어서 물론 흡입차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실점이 좀 많긴 했습니다. 튀르키예 스페인전에 다 멀티골 이상 실점을 해가지고 뭐 홈에서 불가리아를 3대 0으로 이기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불가리아가 이제 워낙 성적이 안 좋아서 홈에서도 뭐 튀르키예 6실점 뭐 나름 이제 스페인전 3실점으로 틀어맞긴 했지만 생각보다 예전에 이제 뭐 북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아니면 뭐 키프로스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하고는 좀 비슷비슷했거든요. 잘 안 지기도 했고 근데 조지아가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당은 불가리아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요거는 원정 뭐 조지아가 유리할 수는 있는데 배당 대비 굳이 갈 이유가 없다 보여집니다. 지금도 배당이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리아가 지금 흐름을 보면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긴 하는데 네이션스 때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 패스할게요. 불가리아 조지아는. 배당 대비 별로다. 오늘 경기도 워낙 많아가지고 뭐 몇 경기 패스한다고 해서 그게 별 티도 안 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스페인 튀르키예. 이 경기도 사실 스페인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무실점입니다. 무실점. 확정은 아닌데 지더라도 골득실에서 너무 유리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골득실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19득점에 무실점입니다. 튀르키예 15득점인데 10실점. 즉 튀르키예가 이기면서 올라가려면 몇 골을 넣어야 돼 이거. 자, 10골 넣는다 가정해도 안 돼요. 25득점에 10실점 하면 플러스 15. 10골은 되네. 10골은 좀 빡세구나. 10골 아니고 그러면 마지노선이 8골? 7골? 8골이네. 8골. 8골 넣어야 플러스 13에 저기는 플러스 11이니까. 말이 안 되죠. 스페인 원정이기도 하고. 이건 뭐 스페인 승 봐야죠. 야말이 없어서 저는 스페인이 조금 빡셀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누구야? 오야르사발이 엄청 잘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역시 스페인은 스페인이다. 마치 이제 게임처럼 축구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뭐 조지아 원정도 홈 원정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몇 골 차이로 이길진데 튀르키예도 요새 보면은 다득점 다 잘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인만 딱 빼놓고 보면은 엄청 잘하거든요. 뭐 불가리아 6대1, 뭐 조지아 4대1. 예전에 뭐 미국 원정도 잡고 튀르키예도 뭐 월드컵 때도 보면은 뭐 오스트리아 뭐 잡고 네덜란드전도 아쉽긴 하지만 뭐 선제골 넣고 엄청 잘했었는데 스페인 중간에 한번 딱 끼잖아요. 그때 홈에서 6대 0으로 틀렸습니다. 물론 그때 아마 야말이 있었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야말이 골은 못 넣었던 걸로 압니다. 어시만 하고. 근데도 안 될 것 같아요. 스페인은 그래도 스페인 승 보고 배당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지금 마헨, 이마헨, 오버도 떨어지고 저는 스페인 승에 일단 1마인까지는 봐야 된다. 어차피 튀르키예는
뭐 진다고 해서 2위, 3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위 확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만족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튀르키예도 부상이 있습니다. 경고 누적에 그리고 하칸이 지금 어시를 6개나 하고 있는데 얘가 손목 부상으로 뜨더라고. 이러면은 스페인 쪽 봐야 된다. 승마엔. 더 나아가서는 완전 고배당으로는 이마엔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승하고 마엔 보고 이마에는 뭐 다폴더나 이런 데 데려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벨기에하고 리히텐슈타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리히텐슈타인 막 언급을 했었죠. 근데 뭐 산마리노가 더 못하는 것 같다 얘기를 했었는데, 자, 벨기에는 사실상 지금 뭐 확정은 아니지만 뭐 벨기에가 리히텐슈타인한테 지고 뭐 북마케도니아나 웨일즈 중에 뭐 비기지 않고 둘 중에 한 명이 이기면 말이 안 되게 2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은 적죠. 리히텐이 이제 전패에 무득점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뭐 쿠르트와 부상에 오나나도 부상이고 뭐 하지만 뭐 벨기에도 멤버가 리히텐이 비빌 수 있는 그 정도가 안 됩니다. 뭐 다른 나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리히텐의 문제는 뭐 지는 것도 지는 건데 득점 없이 지는 게 크죠. 그나마 선방했던 건 지난 웨일즈 경기 홈에서 0대1로 진 건데 홈에서 6골 정도 털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벨기에 원정은 사실 벨기에가 진짜 뭐 로테를 돌리면서 그냥 뭐 이길 생각이 없지 않는 이상은 무난한 승리 봐야죠. 그래서 일반 승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이 되는 게 6마인부터 시작이거든요. 어제 그래서 네덜란드도 못 갔잖아요. 3마인부터 주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4마인 정도부터 시작했으면 갈만 했거든요. 6마인이면 결국 7대0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거는 아무리 홈에서 카자흐스탄 상대로 6대0으로 이기고 했다고는 하지만 운이 따라줘야 돼요. 그 다득점은. 예전에도 그 프랑스가 어디였더라? 프랑스 한번 볼까요? 그때 슈팅을 막 30몇 개 때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때 어디였는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아제르바이잔이었나? 한 30 몇 개 때리고 유효슈팅도 거의 10개 가까이 됐는데 3대0으로 이겼습니다. 3대0. 이런 거 보면 점유율도 거의 8대2였고 결국엔 슈팅 많아도 유효슈팅이 진짜 많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6대0은 조금 빡셀 수 있다. 그러니까 7대0, 6마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3마인, 4마인이 있으면서 그 뭐 5마인, 6마인을 가는 것과 아까 스페인처럼 스페인도 만약에 저거 일반 승기랑 마인 없고 2마인부터 시작했으면 추천드리진 않죠. 뭐 갈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2마인이 뭐 배당이 뭐 완전 높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벨기에도 2.4로 배당이 높긴 해요. 6마인이 생각보다. 근데 높을 수밖에 없죠. 그 6마인이니까. 저는 저런 거는 굳이 막 주력으로 가기보다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난 핸디 노리겠다 해서 6핸디물을 노리든 7핸디물을 노리든 아니면 리히텐 프렌 쪽을 노리기에는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워낙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뭐 한번 6대0으로 이겼었기 때문에 리히텐 프렌은 별로 가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핸디 쪽이나 한번 노려볼 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폴더에 노리면 노렸지 그 외에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즉 거의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월드컵 유럽 6가지 좀 마무리를 했고 자 미국부터가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좀 빡센 게 뭐냐면 제가 보고 온 게 아니고 중간에 지금 그 뭐지 아시안컵 예선까지 껴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1시간 반이 되고 있는데 미국부터 에콰도르 경기도 적지 않아요. 지금 11경기라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어갈까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차라리 이거 조합으로는 오늘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조합으로는 오늘 보내드리고 어, 차라리 저거를 내일 오전에 할까? 방송은 내일 오전에 해도 되긴 하거든요. 조합은 미리 보내드리고 아니면 좀 짧게 짧게라도 그냥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짧게라도 할까요 그러면? 어차피 내일 경기긴 하더라도 기왕 하는 거를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보시는 분들이 이제 2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내일 또 나눠서 하자니 혹시라도 늦게 일어나서 못하면 또 이제 뭐 대참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같이 하죠. 그리스요? 잠깐 그리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벨라루스 그리스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안 한 것 같죠? 제 벨라루스 그리스를 한 것 같지 않은데? 그죠, 그죠. 뭐야, 불가리아에서 바로 스페인으로 넘어갔네? 왜냐하면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스 패스라고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리스 체크가 안 되어 있긴 했어요. 그래서 패스인가 봤더니 내가 봤던 배당이 아니긴 해. 처음 보는 배당이긴 해. 1.18.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 벨라루스 하고 미국부터 나머지까지 할게요. 뭐 2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스킵하면서 보면 되니까 보실 분들은. 아니면 앞에 좀 아시안컵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건너뛰고 뒤에부터 보면 되니까. 자, 벨라루스 그리스 하겠습니다. 막 나가셨는데 벨라루스 그리스 건너뛰었다. 그리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벨라루스 그리스 중립인 것도 제가 표시를 못했다. 벨라루스는 애초부터 할 생각이 없었나 봐요. 헝가리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입니다. 벨라루스 그리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라루스 그리스는 일단은 어쨌든 의미가 없는 싸움이긴 해요. 덴마크 스코틀랜드 1, 2위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가 득점이 2자릿수고 벨라루스는 1무 4패로 아직 1승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비랑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그리고 공격의 부상, 수비의 부상 의심도 있고. 근데 이제 경고 누적도 공격의 부상 의심되는 선수도 각각 골에 다 관여했던 그 선수들이라 뭐 물론 그리스 퇴장이 있긴 합니다. 미드필더 뭐 2골에 이어시. 그리고 공격에도 지금 누구냐, 파블리디스 이 선수가 부상 의심이 되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득점력 보면 당연히 그리스 볼 수밖에 없죠. 지난번 스코틀도 잡고. 다만 이제 그리스도 최근 원정에서 덴마크나 스코틀한테 이제 3실점씩 하고, 이 핀란드하고 느낌이 비슷하지만 그리스는 엄청 잘하거든요. 잉글랜드도 잡고 그랬던 나라라서 엄청 잘하는데 요새 이제 3연패 한 게 좀 컸다. 그리고 그리스가 어쨌든 물론 이제 벨라루스가 덴마크전 2득점 한 거 생각하면은 그리스의 그 중립에서의 저 정도의 배당은 굳이 갈 이유가 없긴 해요. 그리고 벨라루스가 최근 스코틀이나 덴마크 원정에서 계속 득점을 했고 2경기. 그리고 그리스 원정도 결국 그 대량 실점을 하긴 했지만 골을 넣었거든요. 뭐 그런 측면으로 볼 땐 이거는 5번은 갈만하다. 벨라루스는. 솔직히 덴마크 원정에서 비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헝가리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 의외로 의미 없이 그리스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오버가 가장 좋아 보여요. 아니면 난 꼭 그리스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일반승은 저는 좀 애매하다 생각해서 뭐 핸디몰을 노려도 되고. 근데 오버 가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그리스는 이겨도 막 대승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홈이든 원정이든. 예전에 네이션스도 보면 스코틀랜드 3대0, 뭐 핀란드 2대0, 아일랜드 2대0, 뭐 홈에서도 4대1, 4대0, 5대1 이런 스코어라서 사실 최근에 덴마크 스코틀랜드한테 진 거가 좀 컸지 그것 제외하면은 웬만해선 그리스가 잘 안 지는 구도긴 합니다. 근데 벨라루스가 어쨌든 덴마크 이득점이 좀 컸다. 그래서
저는 오버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 경기죠. 미국부터 요거는 아마 따로 커트를 담아야 되지 않을까. 내일 오전 경기라. 그래서 내일 오전은 오전대로 따로 묶고 아시안컵은 아시안컵 따로 묶고 그 한국하고 일본을 다른 이제 월드컵 예선하고 친선전으로 묶을지 아시안컵으로 묶을지만 좀 고민을 하면 된다 해서 오늘은 아마 파키스탄도 건너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6시 경기라. 사실 일본 경기부터 가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라서 일단은 최대한 1시간 전에는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 경기죠. 내일 경기도 미리 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오늘 거의 최장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우루과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루과이하고 이제 뭐 별 차이가 없더라고 피파 랭킹이. 근데 이제 미국이 지난번 제가 승도 보긴 했는데 일단 최근 우루과이 상대로 조금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아주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우루과이 약 우세고 일단 뭐 부상이 뭐 한 두세 명 정도 있는데 우루과이도 뭐 명단 제외한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자, 일단 지난번 멕시코랑 비겼습니다. 우루과이가.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멤버가 완전 이제 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루과이도 보면은 뭐 물론 그렇다고 뭐 아예 2군이 나오는 건 아닌데 지난번 이제 도미니카나 우즈벡 이겼을 때도 보면 진짜 어찌 보면 겨우 이긴 거죠. 제가 볼 땐 스코어상으로 1대0, 2대1이라서. 근데 멕시코랑 비기고 원래 우루과이가 남미 원정도 그렇고 득점력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더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미국 원정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한테 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일본 잡고 에콰도르 비기고 호주 파라과이 잡으면서 뭐 흐름을 좀 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승무 봅니다. 미국 승무. 미국 승을 조금 더 볼게요. 그리고 언어버는 최근에 미국이 어쨌든 홈에서 계속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언더가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만에 하나 우루과이가 골 넣는다. 그러면 그때 파라과이처럼 2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어서 언더는 조금 사리고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자, 다음 콜롬비아 호주. 웬만하면 이제 중립이거든요. 자,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 미국에서 열리는 이제 친선 경기인데 어쨌든 호주 입장에서는 뭐 피파 랭킹도 조금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이제 콜롬비아가 뭐 호주보다 유리한 건 맞지만 지난 뉴질랜드도 한 골 차였고 최근에 또 멕시코 4대0으로 이길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어서 이게 어쩔 땐 잘했다가 또 어쩔 땐 비기고 그래가지고 이 호주 물론 베네수엘라전 0대1로 지긴 했습니다. 미국한테도 지고. 근데 막 콜롬비아가 압도적으로 이길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중립지역에서 열리고 하다 보니 뭐 콜롬비아의 마행까지는 못 보겠고 콜롬비아 승을 보지만 전 차라리 핸디무로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 승은 뭐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배당으로 노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핸디무 쪽 노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하고 온두라스. 자, 아까 콜롬비아는 이제 친선전이었지만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는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북중미 예선이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두라스가 1위입니다. 여기도 아마 1위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승점이 8점인 온두라스. 코스타리카는 6점입니다. 즉 오늘 이기면 승점이 9점이 된다. 코스타리카. 물론 니카라과하고 아이티의 그 경기 결과를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게 아마 마지막 경기일 거예요. 마지막 경기. 그래서 오늘 코스타리카는 자력으로는 좀 힘들고 이기더라도 아이티의 경기 결과를 봐야 되고 온두라스는 이겼을 때는 또 아이티의 경기 결과도 봐야 돼요. 다득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 경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니카라가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난번 온두라스 원정을 좀 비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코스타리카는 중립이 아니고 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IT전 진 게 좀 뼈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기회는 있다. 그리고 온두라스 원정도 결국 비겼었고 온두라스는 최근 니카라과한테 0대2로 진 것도 있지만 온두라스도 사실 이겨줘야 될 경기를 못 이긴 거죠. 그리고 지난번 홈에서는 코스타리카 상대로 점유율도 7대2, 7대3, 슈팅도 11대5로 많이 좋았는데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코스타리카 쪽으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전에도 온두라스 상대로는 홈에서 좋았더라고. 웬만해서는 최근에 잘 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타리카 승보지만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기도. 왜냐하면 무승부 배제하기에는 조금 빡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온두라스도 결국 이기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점도 적잖아요. 뭐 득점이 코스타리카한테 밀리지만 해서 코스타리카 승모 보고 요것도 만약에 승각이는 배당 대비 별로다 하면 뭐 핸디 쪽 노리시는 게 근데 코스타리카가 홈에서 나름 득점력이 괜찮습니다. 해서 온두라스는 원정의 득점력이 많이 저조해요. 최근 IT전 뭐 중립 경기도 그렇고 니카라가 원정도 그렇고 멕시코, 파나마 뭐 그 정도 캐나다 해봤자 이제 버뮤다 상대로 5골 넣은 거 빼고는 근래 원정이나 중립 경기들 보면은 점수가 많이 안 났더라고. 그래서 오버 가긴 좀 애매해서 코스타리카 승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IT하고 니카라가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도 북중미 예선인데 이 경기는 중립입니다. 퀴라소에서 열리는 중립인데 이 경기가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 IT는 니카라과의 또 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니카라과의 경기가 끝나더라도 그 온두라스하고 코스타리카의 뭐 경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 온두라스 코스타리카가 비기면서 IT가 이기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근데 IT도 이게 중립 경기고 또 경고 누적도 있더라고 미드필더에. 그리고 니카라과는 딱히 경고 누적이 없는데 지난번 온두라스를 잡았다. 물론 그게 홈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난번 홈에서는 IT한테 0대3으로 발리기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IT의 최근 흐름 지난번 중립 경기에서 코스타리카 잡았고 온두라스전 진 거 빼고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정하게는 IT 승을 봐야 되긴 해요. 원정 가서도 이 정도 한 거면 뭐 퀴라소 중립이더라도 IT 승 보는데 마해는 솔직히 잘 못 보겠다. 왜냐면 니카라과가 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모르겠고 그리고 IT도 냉정하게 이제 뭐 홈이 아니고 중립이다 보니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반 승은 보지만 마행까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뭐 이겨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다득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쨌든 다득점에서 득실에서 플러스 3과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골로 이제 2골이나 뒤처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온두라스도 이기더라도 IT가 많은 점수 차로 이기면은 역전이 가능해서 아마 마인 쪽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는 승과 마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왕 승 보는 김에. 자, 그 다음 파나마하고 엘살바도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마 엘살바도르. 일단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수리남하고 순위가 순위가 아니고 승점이 같다. 9점으로. 근데 득실에서 아마 밀려서 2위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제가 보니까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제 1위만 진출을 하고 나머지 2위까지 묶어서 그 중에 또 두 팀이 뭔가 또 대륙간 플레이오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봐야겠어요.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거를. 북중미는 약간 좀 다른 것 같던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네. 그러니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최종 3라운드에서 이제 세계조의 1위는 본선 직행, 조 위 중 최고 성적 두 개 팀은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노릴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자메이카가 이제 2위잖아요. 퀴라소 다음으로 승점 10점, 파나마 이제 9점. 결국엔 어 IT가 8점이라 IT 입장에선 이기는 게 진짜 중요하네. 1위가 못하더라도 남은 경기들을 생각해. 파나마도 마찬가지고. 즉 1위 못하더라도 뭐 2위까지는 해야 뭐 대륙간 노릴 수 있으니까. 음. 자, 그래서 어쨌든 파나마가 지난 엘살바도르 원정을 또 잡았고, 이거는 또 중립 경기도 아니고 홈이고, 그리고 파나마가 지금 득실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데, 하필 또 엘살바도르는 3명이 경고 누적이거든요. 미드필더 2명에 공격 1명.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최근에 3경기 연속 무득점에 수리남한테 이제 0대4로 털리고, 자, 파나마는 과테말라 이제 3대2로 이기고, 진 적이 없죠. 그래서 좀 파나마 승에 엘살바도르의 최근 실점을 생각하면 1마인까지 노려볼 만하다. 근데 고배당으로는 2마인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정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결국엔 이제 파나마 입장에서는 수리남한테 다득점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홈이면은 노릴 만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이제 최근에 실점이 많아서 특히 이제 수리남전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테말라하고 수리남. 수리남은 어쨌든 유리합니다. 과테말라가 이겨도 8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위를 할 수 없어서 결국 수리남하고 파나마의 싸움인데 과테말라가 찬물을 얹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이제 수리남 어느 정도 비겼고 또 홈에서는 최근에 이제 파나마 상대로 비길 뻔했었죠. 0대2로 지다가. 근데 슈팅은 과테말라가 훨씬 많았어요. 3배 정도. 23대8. 그래서 뭔가 이제 수리남이 뭐 수리남도 진 적은 없긴 한데 이 흐름으로 가면은 과테말라도 홈에서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은 수리남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지더라도 쉽게 안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남도 어쨌든 원정에서 득점이 엘살바도르 파나마전 다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전 오버를 봅니다. 이 경기 오버 배당이 2배가 넘어요. 진짜 노릴만 하다. 만에 하나 뭐 과테말라가 수리남을 잡든 2대1로 아니 뭐 다득점으로 비기든 수리남이 이겨도 뭐 실점을 하면서 이기든 이런 구조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자, 그 다음 트리니다하고 버뮤다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 거의 2시간이 돼가고 있거든요. 2시간 전에는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트리니다하고 버뮤다인데 일단은 버뮤다 원정 3대0 승리였습니다. 트리니다가. 그리고 지금 트리니다를 보면은 일단 뭐 여기는 이미 뭐 물 건너 간대죠. 근데 버뮤다가 워낙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트리니다의 이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트리니다가 최근에 뭐 3경기 무패기도 하고 졌던 경기는 자메이카 1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트리니다 승부입니다. 버뮤다가 워낙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승에 2마인까지는 봐야 되는데 일반승은 배당이 안 돼서 2마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자메이카하고 키라소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가 이제 B조의 싸움인데 지난번 키라소가 홈에서 자메이카를 2대0으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승점이 1점 차입니다. 퀴라소가. 즉 퀴라소는 어쨌든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메이카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담감은 자메이카가 더 있죠. 하지만 홈이라는 점 원정이면 좀 빡셀 수 있는데 자메이카가 어쨌든 홈에서는 지난 버뮤다든 뭐 트리니다전 그 예전에 뭐 과테말라라든가 다득점을 좀 많이 했었어 가지고 아무리 퀴라소가 요새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버뮤다전 제외하면은 퀴라소도 원정이 뭐 아주 그닥 뭐 아주 완벽하게 좋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트리니다전도 결국 득점이 없었고 해서
뭐 홈에서 자메이카를 잘 잡긴 했는데 자메이카는 동기부여. 뭐 퀴라소는 비기면 된다. 자메이카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지난번 퀴라소가 이기긴 했지만 점유율도 그렇고 슈팅도 18대 7이었습니다. 즉 저는 자메이카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다. 자메이카 승무 사이드에서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퀴라소도 지더라도 확률이 높죠. 왜냐면 퀴라소는 지금 승점이 11점이니까 자메이카 대신 이제 그 2위 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승점이 제일 높을 확률이 크거든요. 온두라스 아이틴 이겨도 11점이고 둘 다 수리남 파나마는 둘 중에 이제 하나 넘을 수 없는 그런 물론 다 이기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베네수엘라 캐나다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또 친선전입니다. 그리고 중립 경기죠. 베네수엘라 캐나다는 미국에서 열립니다. 자 피파 랭킹 당연히 캐나다가 높죠. 그리고 미국에서 열리면 사실상 거의 홈 같은 느낌인데 베네수엘라가 캐나다 만나면 다 비겼어요. 그래서 3번 다 비겼고 그리고 중립 지역이다 보니 큰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은 없긴 한데 뭐 캐나다는 퇴장도 있고 뭐 부상도 있긴 하지만은 베네수엘라도 한 2~3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호주전을 잡긴 했고 아르헨티나한테 한 골밖에 안 주기도 했지만 중립에서 열렸던 친선 경기들 캐나다도 은근히 실점이 많진 않아요. 본인들이 최근에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에콰도르전도 비겼죠. 콜롬비아전도 비겼죠. 해서 베네수엘라 캐나다는 언더랑 무승부를 같이 보면 된다. 혹시 제가 까먹을까봐 언더를 적고 무승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캐나다가 조금 유리할 수는 있는데 베네수엘라도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자 멕시코하고 파라과이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자 멕시코 파라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멕시코는 당연히 파라과이보다 순위가 조금 더 높고 이 경기도 중립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 그래서 나머지 에콰도르도 뭐 미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뭐 이따 언급을 하겠지만 자, 멕시코는 최근 우루과이 에콰도르랑 비겼어요. 콜롬비아한테는 치고. 그러니까 최근에 진 거는 콜롬비아밖에 없긴 합니다. 멕시코도 잘 안 지거든요. 특히 중립에서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파라과이는 지난번 미국, 한국한테 지면서 일본한테 비겼지만 근데 뭐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더 좋긴 한데 뭐 멕시코도 로사노가 이제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파라과이는 뭐 지난번 뭔가 퇴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런 경기는 뭐 친선전이라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묻찍거나 언더 봐야 된다 봐요. 이것도 약간 같은 느낌? 캐나다랑 멕시코 홈이면 멕시코 쪽을 좀 더 보겠는데 뭐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보고 에콰도르 그리고 뉴질랜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팀으로 경기는 시작을 했네요. 어차피 안 가기 때문에 파키스탄도 거의 안 갈 확률이 높은데 한번 봐야겠어요. 오늘은 끝나고 나면 바로 한 조합을 짜야 돼서 최대한 좀 빨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쪽지를 보내는 시점은 무조건 거의 1시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시에 가면 7시 경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경기 에콰도르 뉴질랜드 역시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멕시코 파라과이 그 뭐지 상성은 얘기를 안 해드렸었는데 거의 다 중립에서 붙었는데 대부분 다 멕시코가 이겼더라고. 최근에 파라과이한테 졌지만 뭐 그래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하고 뉴질랜드는 전적이 없네요.
자, 그래서 최근 에콰도르가 뭐 남미 예선에서도 그렇고 엄청 실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언더가 제일 많은 팀 중에 하나였고 0대0 무승부가 4연속 무승부도 있었고 최근에도 미국 멕시코 1대1 캐나다 0대0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즉 1년 동안 그 정도로 무가 많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지난번 뭐 콜롬비아전 골도 넣고 노르웨이전도 골도 넣어서 폴란드전도 한 골밖에 차이 안 나고 그래서 뉴질랜드도 생각보다 지금 친선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콜롬비아전도 비길 뻔도 했고 뭐 슈팅은 2배 정도 차이 났지만 근데 에콰도르가 워낙 잘 안 지기 때문에 뭐 뉴질랜드의 승은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에콰도르도 그렇다고 해서 득점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콰도르 승부 보는데 저는 언더가 더 좋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콰도르 승무 사이드 보고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또 콜롬비아는 결국 이기긴 했지만 2골 넣어서 에콰도르가 득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점하면은 비길 확률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지금 2시간은 안 됐거든요. 한 1시간 50분.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 빼더라도 1시간 반이 넘었기 때문에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 내일 경기도 미리 한 거니까 조합은 내일 경기도 오늘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은 뭐 따로 방송이 없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아까 이제 빼먹을 뻔한 거 그리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고 넘어갈 뻔했네. 예, 그래서 조합은 아마 파키스탄 여부에 따라 달라질 텐데 거의 일본 경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전에 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 게시판이나 이제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는 조합을 짜러 가보겠습니다. 벌써 짤 생각에 지금 주말보다 더 머리 아프거든요. 지금 주말은 그래도 리그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월드컵은 가끔씩 해서 이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네네네. 오늘 끝나면 주말까지는 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일 경기가 한 경기라서 아마 안 할 것 같고 아마 목요일까지 쉬고 금요일에서 그 토요일 넘어가는 그 경기로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조건 적중해야 합니다. 무조건 뭐가 됐든. 그래서 오늘 조합을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무가 됐든 핸디 무가 됐든 뭐 언오버가 됐든 뭐라도 이제 낑겨 넣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메인 배당이 좀 낮을 수는 있어도 최대한 잘 적절하게 섞어볼게요. 그렇다고 막 너무 무리하진 않을게요. 막 4경기 5경기씩 막 여러 개 가진 않고 이제 뭐 가실 분들만 뭐 1, 2순위 묶어 가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쳐낼 거 잘 쳐내고 대신 이제 조합이 많아지는 이유는 내일 오전 경기는 오전 경기 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왜냐면 오전 경기 없었으면 조합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오전 경기는 오전 경기도 따로 뭐 무승부만 갈 수도 있고 뭐 언오버 갈 수도 있고 사실 한 번에 보내기 때문에 너무 많아 보이는 거지. 오늘 내일 따로 가면은 또 날짜를 다르게 생각하면 오늘 따로 내일 따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네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배팅 뭐 아침에 배팅 하셔도 됩니다. 오전 거는 왜냐면 배당이 좀 바뀌긴 하겠지만 오늘 경기 결과 여부에 따라서 내일 뭐 소소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오늘 만약에 적중이 안 되면 내일 더 승부를 봐야겠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보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보면서 갈 수도 있어요. 뭐 배당은 미리 보내드리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